네, 안녕하세요. 물리학 가르치는 유승진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물리학 원 이제 수업하게 될 내용들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업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개정된 물리학 원의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교육 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역학, 그다음 전자기, 파동 이렇게 전체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역학이 전체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자기, 그다음 파동순으로 이게 어, 각각 영역이 포함되는 식으로 이제 전체 영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이제 이 역학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공부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전자기 부분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동 부분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학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힘에 대한 내용들이 전자기 파트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력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역학 내용을 베이스로 조금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파동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역학 부분에 운동 에너지 부분이 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역학 부분을 제대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역학과 에너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에 힘과 운동, 속도와 가속도, 뉴턴 운동 법칙,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전체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앞부분이. 해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제일 첫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거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저 내용 속에서 이제 힘, 그 다음에 에너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물질과 전 자기장 부분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저 파트에 이제 또 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조금 방점을 둔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과 정보통신으로 가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빛의 이중성 부분에 운동 에너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의 이중성 부분에서도 운동량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뒷부분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비중은 내용의 정확한 분배는 1, 2, 3단원이 4대 3대 3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지만 제 수업에서는 절대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부분이 중요하다는 점 거듭해서 말씀드렸고 따라서 앞부분 즉 1단원 부분에서 거의 전체 수업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투여할 거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고요.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 진행은 6대 2대 2 정도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왜 물리를 어려워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 문제점들을 잡고 조금 더 원활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지 따라서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그러면 그에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 나오는 돌림힘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은 물리 2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물리학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돌림힘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어떤 거리 곱하기 힘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물리학 수업이 돼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주 단순한 이제 개념입니다. 즉 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돌림을 가하느냐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돌림을 가하느냐는 아주 간단하게 축으로부터 거리와 그 다음에 그곳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곱해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른쪽 보기와 같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상당히 생활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처음 접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사실 문제 내에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즉 돌림임
대한 표현조차 없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거리를 구하라 라는 식으로만 나옵니다. 이제 바로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해설을 보시면 이제 위에 설명들이 쭉쭉쭉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본 거리와 힘의 곱이라는 개념은 결국 첫 번째 줄도 두 번째 줄도 세 번째 줄도 아닌 제일 마지막 그 전줄에 한 줄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바로 답을 유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물리를 왜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결국에는 어떤 주어진 문항을 풀기 위해선 위의 과정들, 즉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이 8줄의 과정이 거쳐진 다음에서야 배운 개념들을 마지막에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 이런 겁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인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문제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힘을 표시하는 겁니다. 힘을 표시하시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힘을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거리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번째 단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학습이 주로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마지막에 공식 적용에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끔 수업을 많이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난다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더라도 바로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력들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다음 과정은 사실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과정은 조금 더 아주 고난도 문제로 갔을 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 수업 자체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가 굉장히 깁니다.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풀이가 긴 이유는 아주 심플한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짧은데 풀이가 긴 이유는 바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단순하게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푸는 게 물리학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해석 방법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경우에는 VT 그래프의 작도화 해석, 그 다음에 수식의 해석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턴 운동 법칙에서는 정확한 힘을 표시.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 힘을 표시하는 것들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즉, 그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식의 적용, 그 다음에 전기력과 자기장 부분에서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케이스별로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이후에 배운 공식들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의 틀들을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이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을 했는지 그 다음에 숙제를 잘 했는지도 테스트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다시 풀이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문제 풀이가 아니라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의 복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개념 강의를 진행하고요. 중간에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해석의 틀을 강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들은 이러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문제에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해석을 거친 다음에 개념을 적용해라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석의 틀을 바탕으로 개념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진행하는 식으로 수업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게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최대한 분석하고자 하고요. 그 분석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물리 수업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